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머리를 자르게 됐는데 부대가 굉장히 작은 부대였었어요. 근데 그냥 고참이 머리 좀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저 잘라본 적 없는데요 라고 했다가 잘랐는데 사실 너무 재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. 그때 원래 다니고 있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안 가고 미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선택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군대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은 것 같아요.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. 그분들은 단순하게 머리 스타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뻐지기만을 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 오랜 시간, 20년 넘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아름다워진 혹은 멋있어진 정리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미용실을 방문하더라고요. 그렇다면 그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. 그 자신감이라는 건 단순하게 잘한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머리를 잘한다라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얼마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느냐,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, 고객들은 그걸 원하더라고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, 자기가 항상 고민하던 것들을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해 주고 있는지. 근데 그게 단지 우리는 헤어스타일로 표현될 뿐이라는 거죠. 마찬가지예요.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. 이 사람은 어떤 게 불편해,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감정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, 센스가 없으면 사실 이 일은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, 오너로서 직원들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, 그리고 이 미용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, 이 그 두 가지만 딱 보게 되더라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머리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, 왜냐하면 리더로서 이 직원들 혹은 후배들 혹은 헤어 디자이너, 인턴들, 미용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라는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은 뛰어난 기술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지,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만큼, 그러니까 직원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지, 내 방식대로 상대가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하거나 다그칠 수는 없더라고요.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상대의 마음에서 쟤는 왜 그렇게 할까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, 그게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약간의 센스? 관심인 것 같아요, 결국엔 또. 그래서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, 그게 리더의 역할이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미용실이라고 하면 그냥 살롱이라고 표현할게요. 살롱과 바버샵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미용실과 이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발소는 남자들이 머리를 하는 곳이고 미용실은 여자들이 주로 머리를 하는 곳이고, 근데 요즘 이게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지나면서 이발소들이 많이 쇠퇴화되고,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었어요. 그런 즈음에 2010년 즈음부터 다시 전 세계적으로 바버샵이라는 곳이 다시 부흥의 시기가 왔어요. 그 바버샵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머리를 자르는 개념이라기보단 바버샵이라는 남성들만의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. 그런 측면에서 미용실과 바버샵의 차이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살롱에서 느꼈던, 남성 고객들이 느꼈던 불편함들이 있어요. 그 불편함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바버샵이라는 곳이 생기게 되고, 그게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고객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헤어 디자이너나 바버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가 너무 커요. 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헤어 디자이너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. 기술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 말은 뭔 말이냐, 고객들은 단순하게 머리를 잘 자른다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.
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고객들은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, 나의 컴플렉스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해해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, 헤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냥 잘 자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, 갭의 차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. 다시 이야기하면 고객들은 내가 뭘 불편해하는지 내 마음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. 근데 헤어 디자이너들이나 바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절대적으로 잘 자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. 거기에서의 차이.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것 같아. 예를 들어 머리숱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, 고객들은 내가 머리숱이 없으면 절대 그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 한 가닥의 소중함을 못 느끼거든요. 왜냐면 나는 숱이 너무 많기 때문에. 반대로 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숱이 진짜 많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. 어느 정도 숱을 쳐야지 이게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. 그런다고 이걸 가지고 이만큼 치면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고객의 입장에서 이 사람 내 마음 모르는 거잖아요. 저는 꿈이 있었어요. 아시아의 남성 커트 바버 스타일의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꿈이었었어요. 왜냐면 우리가 항상 영국이나 유럽, 미국 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녔는데, 지금은 K 스타일 한류로 인해서 한국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, 이 대세를, 이 흐름을 잘 타고 충분히 외국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2022년을 목표로 이 아카데미를, 세계적인 아카데미를 만들려고 하니, 그 전에 그 아카데미를 대표할 수 있는 멋진 바버샵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바버샵을 정말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SNS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는 2019년도였었어요. 근데 사실 그때 그런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, 저는 이 아시아 시장에서 남성 커트 아카데미, 남성 헤어스타일의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. 그러려다 보니 그 아카데미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려면 나라는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러려면 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누군가가, 예전에는 누군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필요했다면, 지금은 너무 시대가 좋잖아요. SNS라는 걸 통해서 내가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누군가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줄이 있어야 되고 뭐 학연, 지연, 혈연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, 한국에서는. 근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나의 능력만으로 나를 홍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근데 그것도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 계기가 뭐냐면, 저는 아시아 최고의 바버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. 지금도 진행 중이고. 그래서 그 아카데미를 만들려면 나를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, 혹은 그 아카데미를 멋진게 만들 수 있는 바버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. 왜냐하면 아카데미만 있으면 되지 않고, 그 아카데미가 존재하는 이유는 멋진 바버샵이 있기 때문에 그 바버를 양성하는 아카데미여야 된다. 그 바버샵을 멋지게 만들고 싶었어요. 그 바버샵을 만들려면 나를 누군가한테 알려야 되잖아. 좋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, 그러려면 내가 인스타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때 당시 그렇게 인스타그램 많이 하지도 않았고. 그래서 그때 나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으로, 그럼 좋다,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었어요.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력에서 내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거는 정말 전문적인 기술을 설명하는 것. 그게 첫 영상이 너무 대박이 난 거예요, 그냥.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바버샵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. 정말 좋은 인재를 찾고 싶었어요. 내가 이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거고, 그 보는 사람들 중에서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2019년도에 4월달에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많이 늘고, 그러고 나서 정말로 바버샵을 2020년에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, 정말 그때 오픈할 때 공고를 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다 왔었어요. 그때 온 사람들이 한 40명이었었어요. 그 40명 중에서 고른 거였거든요. 그 유튜브라는 것이 또 하나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, 나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그때 더 강하게 들었었어요.
그래서 SNS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라는 질문에 그냥 딱 하나예요. 저는 꿈이 있으니까. 결국에는 아시아 최고의 바보 아카데미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게 SNS예요. 저 50개국을 가는 게 꿈이거든요. 50개국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머리 다 잘라주고 싶어요. 진짜 그건 할 거거든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. 그때는 진짜로 그냥 그 사람한테 여행 갔다가, 그때 도구는 다 챙겨 다니고 항상 여행을 갔다가 여행사에서 이제 투어 상품을 예약하려고 하는데, 그때 그 친구가 그냥 어린 친구였었어요. 21살이었나 뭐 그랬었어요. 그냥 뭐 하다가 너 머리 자르래라고 그냥 이야기했어요.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.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했었어요. 그거 말고 또 태국도 있고 또 대만도 있었어요. 근데 코로나 끝나면 아시아 다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갈 생각이에요.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. 이게 제일 어려워요. 그게 뭔지 모르거든.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르거든.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. 그리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.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? A4지 한번 써보세요. 3분의 1도 못 쓸걸요? 그 말은 내가 내 자체를 잘 몰라.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나를 찾으려고 하거든요. 남들의 잘 나가는 모습, 남들의 외적인 모습, 남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로써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, 존재감이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. 그러면 그 초라함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유일하게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거든. 그 자존심 내세우는 거거든. 진짜 나를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. 그게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.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거든. 상대를 통해서, 연인도 그렇잖아요. 사랑하는 사이도 그렇지 않나요? 관계에서도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상대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잖아요. 저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친구는 치약을 밑에서도 짜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위에서도 짜는 친구였어. 나는 저 위에서부터 짜는 거 싫어하는구나를 알게 되잖아. 휴지거리가 밖으로 걸리는 거를 나는 선호하는데 얘는 안으로 걸어놨어. 너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. 그냥 삶의 방식이 다른 것 뿐이라는 거야. 그걸 통해서 나는 저걸 싫어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. 그게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야.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친구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오롯이 순수하게 상대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. 쟤는 왜 저래? 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. 쟤는 저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그 베이스는 인간적인 존중이 깔려 있어야 돼요.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요. 그거는 남들 대부분 다 힘들어 하잖아요. 그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.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힘든 거.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? 어제 나와 오늘을 비교해야죠. 그거밖에 답 없어요, 솔직히. 어제보다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고 어제보다 얼마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인지 하고 싶은 일인지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. 빨리 가야 돼.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시키니까 그냥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해야지. 남의 인생이 왜 살아주고 있냐고. 그게 아니고 나 너무 하고 싶어. 나 나중에 나도 유튜브 할 건데 촬영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. 나 너무 하고 싶어. 제가 할게요. 이런 정도. 그게 하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인지 하고 싶은 일인지, 아니면 내일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. 아침에 화요일, 오늘 수요일이죠. 화요일 전날 수요일 수업이 기대가 되나?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진짜 잘 사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. 내일 아침에 또 10시까지 어떻게 가지도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삶이 좀 피폐해. 얼마나 힘들게 살아. 어차피 똑같이 살아가는 건데. 하고 싶은 일로 다 만들어서 해요. 사실 그 남들과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
그게 돈이 됐던, 그게 실력이 됐던, 그게 기술이 됐던, 그게 인성이 됐던, 마인드가 됐던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.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나한테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거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남들 눈치 보고는 의식하지 않고, 그래서 저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어요. 지금도 물론 많이 있을 거예요.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이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나를 싫어하니까 저 사람 나 좋아하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.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주고,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신경을 써주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주는 것,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. 목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아시아 최고의 바보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. 그래서 5년 후를 지금 다시 기획했어요. 그럼 제가 지금 준호회에도 있고 시플로 바버샵이라는 곳에도 있는데,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교재를 새로 만드는 거,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컨셉도 조금 바꿔서 다른 것도 좀 하는 것, 그리고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,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꿈은 변하지 않아요. 그거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 더 생겼어요. 10년 안에 100억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보고 싶어요. 그게 부동산이 됐던, 그게 자산이 됐던 뭔지는 모르겠어요.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. 그게 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잘 모르겠지만 10년 안에 100억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. 새로운 목표.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5년 안에 뭘 할 거고, 3년 안에 뭘 할 거고, 2년 안에 뭘 할 거고, 1년 안에 뭘 할 거야. 그래서 지금 1년 안에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걸 목표로 다시 잡았어요. 그래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마음 먹은 거 다 해왔거든요. 마음을 먹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,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.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마음을 먹지 않았을 뿐이에요. 근데 왜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스스로 확신을 못 가졌을 거예요. 스스로 내가 뭘 저걸 해, 나는 저거 못해. 스스로 자기를 자꾸 과소평가를 해요. 할 수 있는데 안 해보고 그냥 쟤는 원래 잘났으니까, 쟤는 집이 잘 사니까, 쟤는 원래 저 같은 애니까,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안 하는 걸 자꾸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.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? 내가 10년에 100억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? 나는 내 자신과의 약속이지. 근데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 나를 보면서 야, 너 100억 뭐 하냐고 할까요?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. 그걸 알면 돼요. 그런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적고 있어요, 지금도. 학생은 사회를 경험하기 이전에 거치는 과정이에요. 특히 대학교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다르니까.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,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, 자기가 뭘 할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랬었고, 준호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, 모든 집단에는 다 80대 20의 파레토 법칙이 다 적용되잖아요. 상위 20%는 항상 뭔가를 앞서가려는 사람들이고, 중위 한 60%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고, 하위 20%는 항상 부정적이고, 항상 뒤처지고, 항상 그냥 그래요. 아웃사이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 상위 20%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 나머지 80%가 상위 20%가 절대 불가능합니다. 절대 될 수 없어요. 내가 상위 20%에 들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.